시련이 밖에서 닥쳐오는 것에 시인이 정말 민중이 당면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발견하고 대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유배와 추방이 그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개는 지속적인 관심사는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속적인 관심사가 된 하층민의 고난을 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노래했느냐 하는 쪽으로 논의를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무엇을 하는가 하는 질문을 새삼스러졌어요. 시를 쓰는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품고 남들에게 괴로워하는 것이 시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부당한 횡포에 항거하고자 합니다. 그런 시인들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 내력을 살피려면 이룰 수 없이 많으나 가장 우뚝한 봉우리 몇 개만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학사 탐색은 가장 우뚝한 봉우리 몇 개만 본보기로 다루는 게 특징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여기서 갖출 수 없어요. 그건 아주 책을 길고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문학 통사모에도 그렇게 많은데 세계 문학을 다 그렇게 다루려면 얼마나 길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도 너무 수고롭고 독자들 괴롭히니까 아주 두드러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농민이 힘들게 일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인 시가 일찍부터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려시대 시인 이유보가 그렇게 하는데 앞섰어요. 농민의 모습 비맞고 기물 면여 팥띠랑이 엎드려 있으니 검고 추악한 몰골이 어찌 사람 모여야 하는가. 대우, 서화, 무, 복, 무중, 형용, 추흑, 기, 인용이라 그랬어요. 농부를 대신해서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런 수고 덕분에 부귀를 누리는 높은 사람들에게 지나친 수탈을 하지 말고 살을 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농업사회입니다. 모든 소출이 생산이 농업으로 두고 농민이 생산자입니다. 농민이 생산한 것을 나누어 가지고 뺏어서 차지하는 사회였죠. 그러나 이제는 생산이 다원화돼서 농민이 생산을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생산의 주체가 산업으로 바뀌고 특히 4차 산업 때는 제조업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산업이 소득을 창출합니다. 농업시대는 착취자와 농민의 경계가 분명해졌어요. 산업사회가 되면 그 경계가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기업가가 단순한 착취자는 아닙니다. 기업가가 기업을 지어내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것도 생산이죠. 오늘날 와서 각종 그 사이버 공간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착취하는 사람과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노동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 것을 이해하고 말해야 되지, 이 농업사회의 지주와 소작인 관계를 계속 대입하는 건 적당하지 않으나 우리는 지난 시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작품을 들어봅시다. 농민의 참상, 거기에 대한 분개를 무슨 역사 사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죠. 시 몇 편이 그 모든 걸 들 수 있는 수고를 들어줍니다. 영국의 쉘리라는 것은 낭만주의 시인인데, 아까 무슨 바이런 같은 사람의 그 영탄을 말했는데 쉘리는 조금 달라요.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한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 덕분에 호사를 누리는 착취자를 규탄했습니다. 저 은내 모르는 게으름뱅이 녀석들이 그대들 짬을 짜고 아니 피를 마시지 않은가. Those ungrateful drones who rain your sweet, nay, drink your blood까지 말했어요. 송, Man of England. 이때 man은 그냥 보통 사람들,
영국의 백성. 그대로 있지 말고 한가하고 일어나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층민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픽빈하게 작품을 들어봅시다. 영국 운남종 백족의 시인, 중국 운남성 백족의 시인 의여양은 궁한 백성 맨주먹이라 돈이 어디서 나는가 아들, 딸 데리고 나서 거리에서 판다고 했어요. 국민 적수 전하래 휴남 제녀 가두육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딸 데리고 와서 거리에서 판다고 그랬어요. 매하탄, 자식을 파는 것에 탄식한 겁니다. 울면서 매달리는 두 아이에게 부모가 말해요. 주인을 따라가면 굶지 않으리란다. 아비 어미가 먹일 수가 없으니 따라가서 굶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자식을 팔고 온 날 내외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선명하게 그렸어요. 이 비슷한 일이 영국에도 있었어요. 거의 동시대. 영국 시인 블레이크, 윌리엄 블레이크도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낭만주의 시인보다는 달리 상당히 현실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이크는 두고두고 높이 평가되는 시입니다. 꿀뚝 청소부가 된 어린아이의 참성을 세상에 알리는 시였습니다. 더 침리 스위퍼, 침리는 꿀뚝이고 스위퍼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자 아버지가 나를 팔았다. 아직 내 혀로 겨우 이건 번역이 안 되니까 이래 번역했어. 정도의 손을 낼 때. And my father sold me while yet my tongue could scarcely creep. whip 이런 얘기 할 거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팔았어요. 아이는 몸이 작아 꿀뚝에 들으면서 청소를 하다가 검정색에서 먹고 잔다고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어양과 브레이크는 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같은 시기에 살면서 자식을 파는 참상 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함께 증언하고 개탄했어요. 요거 묘하죠. 이어양 알고 브레이크가 둘 다 아는 사람이 더 있는가? 예, 브레이크는 많은 사람이 알지만 이어양은 중국말 하는 사람도 또 백족의 시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어양을 자식을 판 부모의 심정을 브레이크는 아버지가 팔아보는 아들의 처지를 아들을 서술자로 해서 말했어요. 브레이크는. 이어양은 중국 변방의 낙후한 소수민족에서 특별하게 가난한 처지를 지냈다고 할 수 있으나 부강할 자본주의 시대로 사회에 들어가서 부강을 자랑하던 최선진국 영국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양이 그린 것은 낙후한 아시아의 한 나라, 그 중에도 지방 소수민족의 처지라고 말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다는 영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은 농업국에서 팔려간 아이들이 농사에 동원됐을 겁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먹어야 하고 굶어 죽지 않고 장성에 힘이 세주도록 돌봐주어 힘 쓰도록 키우면 주인한테 더 이겨. 더 큰 이득을 얻고자 했습니다. 부모한테 있으면 굶는데 새 주인을 따라가면 너희들 먹기는 한다 하는 말이 맞아요. 영국은 산업사회를 이용해 고층 건물이 생기자 꿀뚝 청소부가 필요하게 됐어요. 단층일 때는 따로 필요 없는데. 이것이 발전인가? 꿀뚝을 청소하는 아이는 영양실조라 모방하고 몸이 작아야 그 일을 시켜요. 몸이 커지면 폐품이며. 농사 지는 아이는 몸이 커지면 주인에게 더 이기라. 그러니까 먹여주지. 꿀뚝 청소하면 작으면 해야 되고 크면 조그만 하니까 꿀뚝에 드나드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위력을 발휘하는 산업사회는 그전에는 상상도 못할 만한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 두 개의 사례를 비교해서 두 사회를 비교하고 후진 사회를 나무래고 선진 사회를 예찬하던 모든 은설이 엉터리라는 것을 통렬하게 우리는 나무래야 됩니다. 아마 이 일을 내가 최초로 할 겁니다. 농업사회에서는 농민이 생활의 주역이었다가 산업사회가 되자 그 임무를 노동자가 맡았습니다. 꿀뚝 청소부 같은 자백부는 피해자기만 하고 생산의 주역도 아닙니다.
정규의 노동자는 얼굴로 지내기만 하고, 정규의 노동자라도 하더라도 얼굴로 지내기만 하고 일어서지 하지 않고 지내기만 하고, 정규의 노동자는 일어나서 참가하지만은 이런 자벽의 아이들은 그럴 힘도 없어요. 정규 노동자는 단결권을 행사하면서 부당한 지배력을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투쟁합니다. 거기에도 끼지 못하는 어린아이 작은 체구를 위해서 꿀떡청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이야기죠. 이 비참한 현실을 윌리엄 브레이크시에 그렸어요. 100가지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를 합리화하고 예찬해도 그것이 다 거짓말인 걸 드러냈어요. 자, 독일 하이네 시인은 그런 정규 공정노동자의 비난과 투쟁을 처음으로 생생하게 그렸어요. 앞에 셸리가 말한 건 농민의 이야기인데 이건 노동자입니다. 공장 노동자입니다. 공장에서 배를 직조공들을 그리려 하고 그들은 배틀에 앉아 일을 간다. 독일여 우리는 그들의 수위를 싼다. Sitzen am Weberstuhl und flexen die Zähne. 이빨을 간다. Deutschland, 독일이여, wir weben dein Lachentuch. 나는 그대들의 수위를 짠다. 슐레시시안 베바라는 건 슐레시안 지방의 직조공이란 말입니다. 짜는 점은 임금이 너무 적고 착취가 지나치다는 하는 정도의 비판을 넘어서고 그 다음 말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 독일의 수위를 짠다고 했습니다. 낡은 독일은 죽어야 하고 새로운 독일이 탄생해야 된다는 걸 말했어요. 노동자가 투쟁을 하는 것이 노동 조건을 투쟁하는 게 넘어서서 정치 투쟁에 대해서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것을 하이네가 그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결의 힘으로 투쟁하는 것은 어디선지 바라는 바이지만 그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주동자를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아픈 비난은 무노조 경영,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게 했다. 그건 100가지로 말해도 변명을 할 수 없는 잘못이죠. 모든 공적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을 수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거리에 내몬 노동자는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일터로 돌아가 다시 투쟁하기도 다짐합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의 노동자 시인 박노회라는 가명을 사용한 시인이 누군지 모르는 시인이 이 시집을 출판했을 때 사회에 던진 충격은 이루 말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낮에 잠깐 논을 붙이고 밤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투지를 가다듬네 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가, 쫓겨난 노동자가 나를 망가뜨리는 모든 것과 철저하게 싸우며 끝끝내 나는 다시 일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가 걷는 이유를 아십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도 그 열정이 우리는 감동을 줍니다. 위에서 든 여러 시인의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실현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고 그런 이유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야기한 게 뭐 가치가 있느냐 하고 평가를 전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현되지 않은 이상은 더욱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시인은 실현을 보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비판자고 인류 역사의 의병이라는 말을 썼어요. 인류 역사의 의병이어서 빛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시인이 혁명에 가담해서 체제의 옹호자가 되고 했을 때 시인의 가치는 없어져요. 체제의 옹호자가 됐을 때 시인은 표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부귀에 동참할 수는 있어도 시인이 시운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등을 위해서 싸운 대가로 차등에 참여하고 말아요.
시인은 강압적인 권력에 의해 평등사회 실현에 가담하지 않고자 한다. 예, 강압적인 권력에 의해서 평등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혁명을 봅니다. 평등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는 지극히 훌륭하지만은 실현하는 방법이 강압적인 차등입니다. 그 뒤에 이루어진 사회는 평등을 포장한 차등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지도자와 민중은 하늘같이 거리가 멀습니다. 억지평등,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려는 억지평등이 아닌 본연의 대등이 무한히 소중하다고 일깨워주는 것이 시인의 사명이고 계속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시인은 훌륭하다. 차등에 봉사하고 차등의 대변자가 되었을 때 시인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와 창조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를 들었고, 이런 사례들은 어떤 정치적 강령에 의해서 이런 한글을 한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육성으로 한 것들이죠. 시인이 어떤 종교의 교리에 의해서 죽음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강령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주어지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했을 때 시인의 시인다운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정치적 파당에 의해서 시인이 어떤 종교의 대변자가 아니듯이 시인이 어떤 정치 이념의 대변자가 아닐 때 시인다운 시인일 수 있다 하는 말을 다시 덧붙여 하고자 합니다. 이제 토론에 들어갑시다. 이어양과 윌리엄 브레이크의 두 시의 대조는 내가 발견하고도 너무나 놀라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건 지금 백족의 이야기인데요. 중국 한족들도 이렇게 아이를 파는 경우가 시는 못 봤어요. 시는 중국 소수민족 시선이라는 데서 이걸 발견했어요. 아이를 파는 일은 비일비재 있었죠. 그러나 시를 가지고 그것을 너무 필연하게 그린 거. 이 굴뚝청소부 시는 굴뚝청소부 시 이런 시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정말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있고 시인이 도대체 이런 것이 시의 소재가 된다고 대부분 시인은 생각하지 않죠. 윌리엄 브레이크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특수한 것을 보편화시키는 거는 조금 그러나 그러니까 그 대표작을 다수결로 정할 수는 없어요. 특별한 놈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거죠. 범속한 것을 골라내고 평범한 가운데 하나 골라내는 것이 문학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학은 통계적으로나 평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죠. 하나 속에 수많은 사연과 기막힌 역사가 집약되어 있는 것, 그 집약의 강도, 그것이 문학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꿀득청소부 같은 시가 너무 드물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고 하지 못하도 요 시 한 편에서 영국의 현실이 전부 압축되어 있고 자본주의 사회가 농업 사회보다 더 잔혹하다는 것이 아주 명백히 나타나요.
농가에 팔려간 아이는 크게 자랄수록 주인에게 이긴데 꿀떡 청소년 아이는 몸이 커지면 폐기 처분당하는 거. 너무나 비참해. 근데 지금 시인 말씀하시면서 거의 이 시를 주로 그 고난을 대면하는 시를 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그 선생님이 든 시 중에서 국적을 보면 주로 영국과 서양의 경우 영국과 독일이 많은 것 같고 전에도 그렇게 많이 다룬 것 같은데 오히려 프랑스가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이거는 내가 어느 나라를 다루겠다는 예정 없이 가장 두드러진 본보기를 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앞에 그 추방 이야기할 때는 하이네하고 유고를 단말했고 여기 와서는 이제 하이네를 이야기했는데 뭐 불란서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도 그래도 내 눈에 띄인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문학을 연구한 사람이 전수조사를 할 의무는 없어요. 적절한 예정을 선택해 다룰 수 있어요. 대표성이란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불란서 문학은 이렇다, 독일 문학을 이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시는 이렇다고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의미가 아니고 시의 의미로. 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는 한 편을 가지고 시 전체를 말할 수 있어요. 이 문학사 탐색은 계속 어느 나라 문학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증을 고루고루 택해서 문학 일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 문학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근대 학문의 선택이라면 근대를 넘어서 다른 시대로 나가는 문학은 그런 국적의 구분을 없어서 문학은 이렇고 인간은 이렇고 문명은 이렇다고 말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서정시의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오늘 어마어마한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서정시의 본령에 대해서 특히 안팎을 두고 그것을 짝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짝을 지으실 때 발상의 이제 근거가 됐던 것은 시지만 시작품이. 네, 시작품이었죠. 그래서 그 시작품을 가지고 아울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 근데 시작품을 이제 동서에서 택함으로 해서 이게 이쪽에만 있고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서정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는 서정시, 동서고고 모두 하나를 했어요. 서정석은 결국 사람이 같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설은 사람은 다르다는 걸 말해준다. 그게 서로 대조가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이 같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만 가지고는 사람이 같다는 걸 말할 수 없고 멀리 떨어진 걸 두 개를 가지고 말하면 이 공통점은 사람이 같다는 증거가 됐죠. 둘은 멀리 떨어질수록 사람이 같다는 증거력을 더 많이 가져. 그동안의 근대 학문에서는 사람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또 우리는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을 밝히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소설이 더 적합한 자료였고 시도 그렇게 해석하면 시를 그렇게 해석하면 시가 가진 가치가 많이 훼손돼 버려요. 시는 사람이 같은 것을 말해줘요. 같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 거리를 넘어서 같다는 뜻이 아니라 고금이 같다는 얘기가 돼. 예적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얘기가 돼. 근대 학문의 그 성립에는 역사학의 출현이라는 게 근대 학문에 정치사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군주의 역사가 아니라 국민의 역사, 국민의 역사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역사 이것을 발견한 게 근대 학문의 특징인데 역사학이 근대 학문의 총화가 되면서 모든 연구가 뒤에 사자가 붙어요. 조선 연극사, 조선 의학사. 그래 우리 일제강점기에 나온 또는 그 후에 나온 학문적 업적에 보면 뒤에 다 사자 붙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역사적인 변천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한국문학 통사도 사를 중요한 시대의 학풍에 맞게 그렇게 썼어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는 사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역사를 넘어서는 역사, 문학사를 넘어서는 문학사,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문학사입니다. 그래서 한국문학 통사보다 한 등급 더 올라간 학문이다. 또 앞으로 더 나아간 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문학사 부정론과 어떻게 다른가요? 문학사 부정론은 문학사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미시적 문학사를 거시적 문학사로, 단기적 변화의 문학사를 장기적 변화의 문학사로 바꾸어 넣었다고 말할 수 있죠. 변화의 주기가 몇십 년부터로 몇백 년 쪽으로 가고, 때로는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지속되는 것도 변화의 한 국면이죠. 그래서 변화의 국면을 좀 더 거시적으로,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문학사를 넘어선 문학사도 역시 문학사이긴 해요. 옛날에는 변화의 주기를 짧게 하고 더 정밀하게 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변화의 주기를 더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게 좋다는 쪽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큰 변화가 있어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가 어떻다 말했어요. 아이를 팔아도 농업사회에 판거하고 산업사회에 판거하고. 그러면서 역사와 사회사가, 문학사와 사회사가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단위가 매우 커진다. 역사학의 새로운 학파, 아날 학파라고 하는 쪽에서는 지속의 역사라는 말을 해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짧게 변하는 걸 말했는데, 오랫동안 지속되는 역사라고 말한가 하고, 이런 발상은 상통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설사를 말씀하시면서 유럽에서의 그 소설, 심리주의 소설로 계속 나가면서 독자를 잃어버리고 소설이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아프리카 쪽에서 새로운 소설가이 등장을 하면서 소설사에 희망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결국 고난을 바탕으로 씌워진. 물론이죠. 고난이. 왜 유럽의 소설이 해체되느냐 하면은, 루시안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유럽에는 이미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갈등이 없어졌다. 그래서 소설이 해체됐다. 그건 몰라. 우리가 소설은 자화세계의 대결인데, 자화세계의 대결은 사회적 대결을 근거로 해서 이런 사회적 대결이 해체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상적인 사소한 대결밖에 없어져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대결이 없으니까 소설이 대결 구조가 해체되고 일상 사소한 경험에 열거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내의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의 대결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지배당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대결을 깊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결 구조를 상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차원 높인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소재, 주제의식을 가지고 쓰는 시들이 시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프리카의 희망과 이 시의 희망, 물론 상통하는 거죠. 상통하는 거죠. 아프리카 소설을 재건했을 뿐 아니라 시를 높은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시든 소설이든 문학은 아픔을 같이 하고 대등한 의식을 가졌을 때 시든 소설은 문학은 생동한 문학이 되고 자기 구실을 하는 문학이 된다. 그런 아픔을 갖지 않고 대등한 의식을 잃어버릴 때는 문학이 반드시 변절하거나 타락하거나 가치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일반에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서정치는 이거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서사시를 하고 서사시에 이어서 다시 이제 소설의 세계로 서사의 세계로 들어가고 끝으로 희곡으로 하는 순서로 갑니다. 그래 보통 문학사는 시대별로 가는데 이번에는 영역 갈래별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런 특수성 변화보다도 보편성, 일관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로써 끝내고자 합니다.